자, 127페이지 2번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동안 제일 많이 저는 출제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요거는 지적 청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13개를 알고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가장 샘플 문제 경험을 좀 하고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풀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자, 통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 통태탕.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좋아요. 그러면 거기 1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적재조사.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청량이 되네. 그러면 2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한번 포인트 잡아봐요. 어디죠? 검사. 그러니까 무슨 청량? 검사 청량. 그러면 3번은 연속지적도. 그러면 이 연속지적도를 못 풀었다라는 것은 연속지적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됨으로써 청량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몇 회 때 출제됐어요? 26회. 그래서 26회 때 연속 지적도가 별표 5개가 됐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26회 때 개정됨으로써 연속 지적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그러면 X고요. 그러면 4번은 뭐가 보여요? 현황. 자, 현황을 동그라미 쳐놓고 또 현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비라는 단어를 하나 잡아놔요. 대비라는 단어. 무슨 청량일까요? 지적, 현황, 청량이야. 자, 5번은 뭐가 키워드가 보이죠? 사업이 보이네. 도시개발 사업. 적혀로 사업이 들어가면 무슨 청량이죠? 지적, 확정, 청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유추해내기 힘든 게 바로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 다시 확인하고 3번의 연속 지적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뭐예요? 지적 청량의 대상 13개를 다시 한번 자기가 숙제해 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읽지 말고 한 읽어나 놔요. 계속 읽어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 어때요? 눈이 익혀져요. 그럼 낯선 게 있다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지정을 한번 넘겨보죠. 자, 3번 문제 또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추천을 하는지. 자, 몇 초 만에 풀어야 돼요? 5초 만에 풀어야 돼. 1번에 뭐가 보여요? 분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신규 등록. 3번은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적, 확정, 청량. 자, 3번은 뭐가 볼까요? 등록사항 정정. 그러니까 등록사항 정정, 청량이죠. 5번은 뭐가 보여요? 지목이 보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적 청량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유치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유치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요. 등기는 때가 돼야 돼. 그 때가 요번 문제풀이가 때가 온 거야. 이제 등기법은 거절은 아무리 길고 날라도 못해요. 때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봐봐요. 26년 전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수강생들이 젊은 세대기 왜 늦는지를 몰라서 결혼하고 나니까 알더라고. 왜 유치원 갈 시간이 몇 시예요? 애 보낼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가 되더라고. 그전에는 뭐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지각을 못하게 하더라고. 10시에 딱 된 문을 잠갔거든. 진짜 잠갔어요, 옛날에. 정례에서 강의할 때. 정례에서 모학원에서 13년을 강의했거든. 그래서 그 강의실도 안 까먹어요. 강의실도.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그 학원을 그만둘 때, 딴 이제 13년 하니까 지겹더라고. 그러면 딴 들어갈 때 눈물이 나더라고. 뭐예요? 뭐가 눈물이 나요? 요 강의실을 떠난다는 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지각할 때 문을 걸어 잠가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이 풀리대. 그럼 새댁이 왜 늦는가 그랬더니 9시 반부터 10시까지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아는 거야. 때가. 민법도 때가 되면 와요. 때가 되면. 민법도 이제 요즘 때가 오는 거야. 이제 때가. 등기법도 요즘 때가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여기 이제 때가 온 거야. 때가 이제 딱딱 보이는 게.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보시죠. 풀어보세요. 4번.
자, 오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지적증명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것을 말하면, 다만 지적확정 청량과 지적제조사 청량은 꼭 포함해서 지적청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외의 포함이 제외가 아니라 포함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왜 그러면 지적제조사 청량이 들어와서 포함이라고 그러냐. 자, 최근에 유입돼서 지적조사 청량까지 포함해서 지적청량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조사 청량은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사실 등록은 아니거든. 대전에 등록돼 있던 거죠. 그러면 경계점을 복원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포함시키자 해서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뭐해서? 포함해서. 그러면 1번은 뭐다? X라는 거예요. 2번은 지적청량은 기초청량과 세부청량으로 꼭 구분이 된다. 구분은 그러면 뭐예요? 세기라고 그러죠. 세부청량과 세, 기초청량과 기. 그래서 21세기 기억날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등기의 관계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제외 포함이에요. 제외.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해당을 어려야 된다. 그러면 봐봐요. 검사는 누가 해야 돼? 학생이 해서는 안 되잖아. 학생이 누군데? 지적청량 수행자거든. 그러면 지적재조사청량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청량을 뭐예요? 제외하고 의뢰할 수 있다. 누구한테 의뢰해요?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요 3번 지문이, 그러면 3번 지문이 뭐예요? 28회 때 별표가 5개 지문된 거예요. 5개. 28회 때 출제되죠. 개정이 되므로서 뭐까지? 그러면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포함해 제외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28회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조하라.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그러면 요 3번은 또 오래 유입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번에는 요렇게 출제돼서 제외를 포함으로 곤쳐서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한다 다시 한번 잡고. 자, 4번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의뢰를 받을 때 청량기간, 청량일자 및 청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날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치면 X겠죠. 지적소관청은 뭘 결정하는데? 토지 표시. 그럼 지적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 지적청량이니까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지적청량 수행계획서에 따라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큰 문제는 없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조심할 게 몇 번? 2개 정도는, 3개 정도는 건져놔야 되겠네. 4번에 1번, 4번에 3번 지문, 그 다음에 4번에 4번 지문. 요 지문은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눈에 익혀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봐봐요. 5번 한번 풀어봐요. 5번. 자, 5번은 뭐 2초 만에 나와야 되겠죠. 뭐 읽어볼 게 없어. 그럼 봐봐요. 문제 해석 좀 조심해서 다뤄놔야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장 이해관계 내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지적청량 읽어봐요. 의뢰할 수 없는 것. 그럼 마음적으로 2개를 찾으라는 거잖아.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자, 이거 1번부터 읽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마음이 급하든지 조바심을 느끼고 있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뭘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2개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죠. 자, 변환 몇 써요? 그러면 몇 번을 찾아가야 돼? 5번. 5번에 뭐가 있죠? 지적재조사청량.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검사청량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28회 때 출제됐죠. 그럼 올해 몇 회예요? 30회. 그러니까 29, 30. 2, 3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몇 번으로? 4번에 3번 지문으로 가요.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는 필요한 경우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포함하고 지적청량 수행자에 해당 지적청량을 의뢰한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나중에. 올해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2개. 뭐요?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복선 문제는 그러면 몇 번을 잡아야 돼? 요 128페이지에서 4번에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요거만 잡아놓으면 되겠네.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감각이 익히고, 두 번째 볼 때는 이거는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신감을 가져요. 자,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 문제 6번이에요. 문제 6번 한번 풀어봐요. 자, 이 문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기초 체력이 돼야죠. 우리 청량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청량 검사기간은 4분의 1. 거기에다 4분의 3, 4분의 1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문제 물어본 게 무슨 기간이에요? 검사기간.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4, 5, 20.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만약 청량기간으로 물어봤다면 며칠일까요? 5번이 되겠죠. 검사기간은 4분의 1이니까. 아, 이게 무슨 문제예요? 유치원 문제지. 근데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 7번 뭘 풀어봐요. 또 나와버렸어. 문제가. 연타로, 뭐예요? 26, 28일 때 출제가 됐거든. 자, 그러면 총 합의가 얼마예요? 40. 그럼 40이니까 4분의 3 곱하니까 31. 검사기간은 10일. 이건 완전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럼 뭐예요? 그러면 청량기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청량기간은 몇 분의 3이다? 4분의 3. 왜 그래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 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8번이 별표 5개짜리로 올려요. 자, 8번. 이 8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8번의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한번 일단 풀어보세요. 8번은. 자,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 다만 동그라미.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15점이 할 때 며칠? 4일, 4일을 깔아놓으라고 그랬죠. 기본. 15점을 초과할 때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 1일을 가산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이 문제가 올해 2.5점짜리야. 선생님 왜 그래요? 올해 요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29페이지 보니까 박스 밑에 지문이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잡아봐요. 올해 예상 문제예요. 선생님 그렇게 자신합니까? 예, 자신해요. 저는 이름 석자 가지고 강의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 거기 박스 밑에다 써봐요. 129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요약집에서 몇 번 했으니까 이걸 읽어야죠. 그러면 지적청량,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자, 설치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 별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자, 예상문제 2입니다. 예상문제 2. 자, 요 두 가지가 우리의 출제 예상 문제야. 과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 언제 출제원이 이거는 알 거예요. 아, 계산 문제가 나오겠다. 요거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함정을 파놔버려.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두 개를 확실히 잡아놓자고요. 확실히. 자, 확실히 잡아놓자고요. 이미 이제 오늘 요약집에서도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오늘 굳히기 작전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 똑같아.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은.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지적기준점 자체의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은.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뭘 물어봤죠? 읽어봐요. 측량기관과 검사기관. 이거는 읽어봐요. 지적기준점 자체만 물어본 거야. 자체만. 자, 그러면 여기 100점 한번 계산해봐요. 100점. 자, 우리 100점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했죠? 자, 100점에서. 자, 15점은 일단 며칠을 주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4일을 주라고 그랬죠. 4. 15점을 빼니까 85점이네. 그러면 4점마다 1당을 주라고 그래서 4점마다 하루 1당. 그러면 4, 2, 8. 4, 1은 4. 그러면 1점 남았으니까 요거 며칠이죠? 21일. 8점 남았더 1점부터 4점까지 하루가 남았더라도 1당은 줘야 돼. 1당은. 그러면 여기에다 며칠? 21일이죠. 그럼 되니까 얼마예요? 26일이 되네. 그러면 여기 문제 갖다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뭘 물어본 거죠? 요 자체만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청량기간 26일, 검사기간은 26일이야. 근데 여기는 다만 그러니까 조문구조를 보니까 자 더해주라고 그랬어요. 기초청량이다. 그러면 요게 4일이고 요게 아니죠. 미쳤어요. 요게 며칠이죠? 5일. 요게 4일이죠. 그럼 여기에다 26일을 더해줘야 돼.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30일. 요거는 31일. 요거는 며칠? 30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과연 올해 요게 나올지. 그러면 요거만 이제 바뀌겠죠. 올해. 요거만 바뀌든지. 근데 출제원이 너무 여기 이제 다 알아요. 저도 출제원이 뻔히 알아.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실수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문제가 틀리죠. 여기는 뭐라 물어봤어요?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여기는 읽어봐요. 지적기준점 자체, 요 자체만 물어본 거야. 요 자체. 그러면 청량기간도 며칠? 26일. 검사기간도 26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연 요 둘 문제 중에 어디가 출제될까? 저는 실수하라고 떨어뜨리려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예상 문제로. 오늘 내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 내기 한번 해볼까? 내기. 자, 요 8번이 작년에 요 계산 문제가 나올 거 예상했는데,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가로넣기로 나와버려서. 그러니까 출제원이 냄새를 풍겨놔서, 내년에는 요거 낼 거야. 요거 낼 거야. 니네 똑바로 해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예상 문제니까 대비를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뭐예요? 박스 안에는 조문을 정확하게 다시 인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적 측량의 측량기간과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하며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휘적 기준점 15점 이하인 경우에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몇점 1일을 가산하라고 그랬잖아. 가산. 그러니까 요거하고 시키는 대로 해줘서 이거는 가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요 자체만 물어보면 가산할 필요가 없어. 요거 자체만 물어본 거거든.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 26일. 검사는 26일.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쾌하게 해놔야 돼요. 요거 안 되면 올해 한 문제 놓치는 거야. 선생님, 저 6번하고 7번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마. 안 해도 돼. 무슨 말씀 아시겠죠? 8번만 해. 8번. 8번에서 요 예상 문제 두 개를 예측하고 계시라고. 그러면 요 문제 페이지에서 복습하려면 4번에 1번, 4번, 4번. 1번, 아까 몇 번? 3번, 4번. 또 하나 뭐예요? 자, 문제 8번. 영어는 3번, 6번과 7번은 값만 잡아두면 돼요. 올해 예상 문제는 바로 요 문제야. 요 문제. 올해 요 두 문제 중에 어디가 저 궁금해 죽겠어. 궁금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가 나올지 한번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이 학습에 정리해놨으니까,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130페이지 가서 9번도 별표 3개짜리네. 지적 측량이 대상으로서 나올 때가 됐네요. 자, 풀어보세요. 됐죠? 이쯤 안에 나와야죠. 뭘 찾아라? 현경이를 찾아라. 현황 정량. 경계 보건 정량.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요거 현경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 10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다음 중 틀린 것. 자, 지적확정 정량 지덩어라미, 축적 변경 축덩어라미.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를 해서 정량 지축, 그죠? 툭 치면 경계점 좌표 등록으로 가 있네. 맞네요. 어떤 꼴통은 또 요 지적 확정 정량을 지적 현황 정량으로 따라하고 모의고사 출제한 게 있대요. 현황 정량이 아니라 지적 확정 정량. 지적 확정 정량이 개념을 잡으면 돼.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은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도시개발 사업이 어디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거든. 그래서 지축 1번도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되고. 자, 그러면 2번은 감각을 잡아야 돼. 이거는 감각으로 잡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 경계복원 청량은 잘라봐요. 그 앞에다 발자취를 쫓는 청량이라고 써요. 경계복원 청량은 발자취를 쫓거든. 그러면 발자취를 쫓거든. 그러면 발자취를 쫓으니까 과거야 현재야. 과거의 청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야. 과거의 청량 방법으로 발자취를 쫓으니까. 그러면 가볼까요? 등록 당시 청량 방법이라 기준이 아니라 틀렸죠. 벌써 틀렸다랑. 경계복원 청량은 있던 경계를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옛날의 청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2번은 X 나오다. X. 그래서 제가 경계복원 청량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약집에 발자취를 쫓는 청량. 그걸 활용해 먹느냐 못해 먹느냐가 바로 여기 2번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3번의 지적청량 수행자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청량 성과도를 청량 어린이에게 발급할 수 없다. 그러면 성과도를 청량 어린이에게 발급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3번도 맞고요. 자, 그러면 4번의 지적삼각 청량. 여기 또 시험 폭탄이 나오네. 자, 지적삼각 청량 성과, 지적학정 청량의 성과는, 그래서 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 초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면적 규모 이상은 누가 한다?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만약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더라면 이건 복습 정답이 틀린 거야. 면적 규모 이내는 지적소관청, 면적 규모 초과는 누가 하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싹 문제를 아빠 초과라는 포인트를 잡아둬야 돼. 그러니까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네. 그러면 작년인가 뭐 재작년에 문제 지문 요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이 복수 정답이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초과 맞네. 자, 지적소관청은 청량 성과가 정확하다는 경우 지적청량 성과도를 지적청량 수행자에 거기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 줄잖아 봐요. 지적청량 수행자에 발급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청량 어린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돼요? 청량 어린한테 준다고 생각해봐. 어린한테 준다고 생각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공중에 붕 떠. 왜 공중에 붕 떨까요? 내가 청량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아서. 그러면 저 청량인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 안 주죠. 그러니까 이건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일단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발급해주고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누구한테 줘? 어린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어린이 뭐예요? 자, 지적청량 성과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왔는데요. 돈 줘요. 돈. 공짜가 어딨냐고. 청량수수료를 달라고 그래야지. 안 주면 안 줍니다. 줘야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이 뭐예요? 이 머리가 금은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머리가 금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믿을 수는 없지만 점점 사람이 만나다 보면 정이 드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밑에 처음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게 머리가 금은 사람들. 그러니까 5번은 그러면 5번은 호시탐탐 어리게 녹여 있어요. 모의고사 보면 지적소관청은 청량성과도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청량성과도를 어린이에게 발급해야 된다. 어때? X. 그죠? 어린이 아니라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1번 우리가 복습해놔야죠. 1번 집은 자주 출제되는 거. 2번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놔야 되고. 자, 특히 4번은 시험 폭탄이고 시험 폭탄. 그래서 여기에서 꼭 똑바로 정리해 줄게. 10번에 1번, 10번에 2번, 그 다음에 10번에 4번 지문. 올해 출격 준비들 다 갖춘 지문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나와. 자, 11번 한번 풀어봐요. 11번.
자, 뭐예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봐봐요. 지적 측량의 방법, 출처로세. 지적 측량의 방법. 이거는 측량 도구야, 측량 도구. 자, 측량 도구 이름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평평하잖아. 이게 평판 측량이야. 길거리에 여기 산발이 있고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있어서 요렇게 측량한 게 평판 측량이야. 여기다 전자를 갖다 대. 전자 평판 측량이야. 그러면 길거리에 보면 요렇게 해서 뭐예요? 만안경처럼 생긴 게 있어. 그게 경위의 측량이라는 도구야. 경위의 측량. 자, 전파를 쏴서 전파기 측량. 강파를 쏴서 강파기 측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측량.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이성 측량이야. 그러니까 측량 방법이야. 그러면 한번 감이라도 한번 잡아놔. 평판 측량, 전자 평판, 경이라는 도구, 사진 측량, 전파기, 강파기 측량. 자, 수준 측량. 문제 수준을 알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번은 이성 측량, 그러면 이성 측량 방법이 아닌가? 정답은 몇 번? 1번. 문제 수준을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절대. 그러면 지적 측량 방법에는 여러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몇 개는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니온의 전자평판 가로 열고 가장 최근 도입이라고 써요. 가장 최근에 도입한 거. 자, 상식적으로 보면 이성 측량이 가장 최근에 도입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자평판이 가장 최근에 도입됐고, 특히 디귿과 관련돼서 경위의 측량, 요거는 별표 하나 해놔야 돼. 경위의 측량은 워낙 자주 출제돼요. 경위의 측량은 경자 동그라미, 우리 여러 번 상기했잖아. 경하면 무슨 측량? 경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면적 계산법. 이거는 뭐예요? 심심하면 나와. 경위의 측량은. 경위의 측량. 그러면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경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하면 좌표 면적 계산법.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맨날 밥만 먹으면 써요. 밥만 먹으면. 자, 그러면 경위의 측량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크게 문제 될 거는 없고요. 그냥 요 문제는 그냥 감만 한번 잡아두라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요 정도만. 자, 그러면 12번. 자, 그만 풀어보세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기가 봐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눈치 빠른 사람, 이제 그동안 이제 여기 4주차 오면 어떤 문제 정도가 되느냐? 12번 박스 문제네. 1, 2, 3, 4로 가니까 4개네. 어려운 것. 그러면 5개 지문이 있네. 그럼 우리한테는 주어진 개는 5번 있네. 하나만 찾아내면 되겠네. 자, 지적 기준점의 절차는 기준 그러니까 계획 수립 준비, 현지 답사, 선점 및 접호, 간첩 및 계산가,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맞네. 순서대로 가고 있네.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받을 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날 누구한테? 지적서 간첩. 맞네. 자, 디귿의 경계 복원 측량은 복원 동그라미. 복원이 나와야 되는데 현황이 나와버려서 그럼 디귿이 틀렸네. 그럼 디귿이 없는 걸 찾아서 써보면 되겠네.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정상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안 풀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야. 쫓기고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쫓기는 거에 비해서 시간은 너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복습 문제니까 한번 보죠. 리얼은 합병 동그라미. 합병은 특징이니까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미움과 관련돼서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줄 쳐놓고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실제 경계. 그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써먹어보죠. 이거 뭐예요? 중앙. 이제 왔어요. 제 마음 알아주네요. 알아주네요. 중앙. 자, 뭐 학원에 가면 뭐예요? 진짜 하기해. 어제 특강 학원하는 뭐예요? 그냥 얼마나 재밌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어도 혼자서 다 떨어져. 그러면 그냥 불러 그러면 줄줄줄줄 불러줘. 그럼 특강도 되게 쉬워요. 그러면 얼른 각인해놨기 때문에 막 수강생들이 알아서 해요. 저는 뭐만 해줘요. 거기에 있다가
이거만 해요. 이거만 평상시에 해놨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밑줄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자, 뭐예요? 중앙이야, 중앙. 어제 뭐 수강생들이 뭐예요? 또 올라가서 수박 먹으라고 또 자기가 농사 졌다고 수박을 가져가는데, 가슴은 쓰라리게 아프대. 이 무거운 수박을 내가 어떻게 들고 올라오나. 그래서 일단 가지고 올라왔어요. 새벽에 끙끙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왔더니 집사람이 뭐예요? 이 수박을 어디에서 가져왔냐? 구미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농사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준 거 버릴 수도 없고 어때요? 뭐 어떡합니까? 가져와야지. 절대 음식은 안 버려요. 저는 음식은 안 버려요. 옛날에 저 뭐 학원에서 뭐야 할머니 누님이 있었는데 뭐야 된장을 싸준 거야. 된장을. 차에서 가져왔는데 된장 냄새가 나서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편의점 가서 뭐 비닐로 가벌급해서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제 익혀졌네. 뭐예요? 중앙이고 뭐 밑줄이라고 안 했으니까. 자 여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이거는 최대 만조이. 한번 다시 재생 테이프 돌려놓고요. 이거는 최대 만수이. 자, 제 방은 바깥쪽 어깨선. 이거는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없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요 세 개는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넘나지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요? 소유권에 따라서, 실제 경계에 따라서. 그럼 요 지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죠. 그거는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랑.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데 의의를 삼지 말고 이 지문을 보면서 상상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여기에 낯서냐 생각이 나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13번과 관련돼서는 지적기준점 요거는 하나 풀어놔야 돼요. 13번은 자 13번은 요거는 복선 문제로 외워야 되니까 별 수 없어요. 요 기준을 잡아서 지적기준점 일단 암기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이거는 이해보다는 암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적기준점, 그러면, 지적기준점. 네가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아니? 물어본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그러면 여기를 허시탐탐 누가 노리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노리고 있다고. 조심해서 다뤄놓을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 잡을 거는 지적기준점에는 누가 나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만약에 요 지문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볼 것도 없어. 무조건 X야. 지적측량 수행자가 나오면 무조건 X야. 그러니까 이 지적기준점에서 뭘 잡아내라는 거예요? 감각을 잡아내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번에 지적기준점 기준 동그라미 쳐놔봐요. 기준 그러면 무슨 측량이? 기초 측량이야. 그러면 기초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적삼각점은 몇 개가 있다? 3개. 그러면 기초 측량은 몇 개? 점 빼고 측량으로 고쳐주면 돼.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걸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자, 지적소관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여기더라도 감각을 일으켜놔봐요. 자, 감각을 일으키면, 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지적삼각 보조점. 아까 잡았으니까, 보조점, 지적도건점. 선생님 왜 써요? 왜 글씨를 개판으로 씁니까? 또 쓸까봐 맨날 밥만 먹으면서요. 밥만 먹으면서. 자 그러면 봐봐요. 감각은 뭐예요? 제일 높이 있는 거 어디야? 지적삼각점이야. 요 지적삼각점이 시도지사 관리하라 이거야. 요 두 개는 뭐예요? 지적소관청.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요? 안 하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가봐요. 3번.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건점 줄잖아요. 지적도건점. 이거는 지 거야, 안 지 거야? 지 장난감이잖아. 근데 그러면 요 두 개는 그러면 시도지사 관리하지 않거든. 누가 관리해? 요거는 요 두 개는 누가 관리해?
지적사항. 그러면 요 지적도원점 설치 변경이 있을 때 얘한테 통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어때? X.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지적소관점을 뭘로 장난쳐야 뭘로 건쳐놓으면 맞아? 이거. 무슨 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 그러니까 이걸 감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걸 그냥 외우게 되면 제가 그래서 항상 쓸 때 자 공선상이 뭐예요? 어디에다 쓰는지 아니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원 맨 위에 썼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클패가. 근데 봐봐요. 관리는 누가 해요? 지적삼각점 관리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열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시도지사한테 열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알고 봤더니 전산화 돼 있으니까 추가를 해야죠. 그래서 지적삼각점의 열람은 시도지사 또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래서 작년에 개정돼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무턱대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외우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그럼 일단 3번은 그러면 X네. 그러면 지적삼각점이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 간부에 게재하여 그 사실을 고시한다. 그런가 보다. 지적삼각 보조점과 지적동원점을 설치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여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이걸 감각을 이렇게 한번 잡아두라는 거예요. 시도지사 이 두 개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래서 요 14번이 특히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문제 지문이 하나가 있어.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감각 잡았으니까. 자 됐어요. 1번은 봐봐요. 1번은 그러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기준점 성과와 정량기록을 보관해야 돼. 보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지적삼각점은 열람 동그라미, 발급 동그라미. 원래는 발급은 누가 돼야 돼? 시도지사. 그러니까 전산화 됐으니까 굳이 시도지사로 뭐 고집할 필요가 없어. 그래 읽어봐요. 시도지사 또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요 2번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2번을 조심해 놓으라고요. 2번이. 그래서 개정된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니까 요거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지적동원점의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네. 그러면 지적기준점 성과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정량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네가 뭔데? 너는 우리 지적기준점에 안 끼어져. 끼어지는 사람 누굴까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야. 그래서 특히 2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봐봐요. 실제 경향이 들어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봐봐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여기 봐봐요.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뭐예요? 지적삼각점, 도면의 제도네. 그죠? 이렇게 하면 지적삼각 보조점, 이렇게 하면 지적도관점.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지적기준점이네. 지적기준점 무슨 정량이다? 기준하니까 기초정량. 기초정량 몇 개? 3개. 지적삼각정량, 지적삼각보조정량, 지적도관정량. 그럼 지적정량 대상으로 가서 2개로 구분되죠. 기초정량과 세부정량. 기초정량 몇 개? 하나. 세부정량 12개. 합치니까 13개. 그러면 기초청량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초청량의 종류는 몇 개? 3개. 지적삼각청량, 지적삼각보조청량, 지적도관청량.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14번은 뭘 해야 돼? 2번을 때려잡아야 돼. 2번 복습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올해 또 출제 경향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포인트 지적위원회가 나와 있네. 자, 15번과 관련돼서 올해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 초점을 맞춰서 완벽하게 우리가 해놔야 됩니다. 한번 15번은 별표가 3개짜리야. 그럼 한번 잡아요. 자, 다 끝났어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여기 밑에다가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봐봐요. 자, 지적위원회라고 써봐요.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몇 개예요? 저희가 안 보고. 자,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 위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네. 그럼 얘는 어디에 두죠? 시도산하, 시도지사 산하에 두죠. 얘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에 두죠. 국토교통부. 자, 그러면 이거는 지방지적은 그러면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적부심사만. 자, 중앙지적은 뭐예요? 적부심사, 적부재심사 등. 그렇죠, 등.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 문제 출제원이 낸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잖아. 딴 거에서 출제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음중 지적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아닌 거. 요 제자를 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면 요걸 찾아서 먼저 해야지. 자, 그럼 가봐요. 해당하지 않는 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그게 정답이겠네. 정답은 몇 번? 4번. 지적 정량에 대한 적부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요거는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죠. 그럼 나머지는 봐봐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 정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 결자 양성에 관한 사항, 어번의 지적 결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지방지적에는 읽어봐요. 적부 재심사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만 합니다. 적부 심사만. 그러면 중앙지적에는 읽어봐요. 적부 재심사 등이야. 등은 외울 필요가 없어. 몇 개 감각만 잡아놓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바로 외워요. 그러면 요 문제를 봐봐요. 우리 형님 누구 이제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15번에 중앙적인 심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1번을 읽어봐서는 안 될 거 아니야. 뭐부터 찾아가서 해야 돼? 적부 심사로 돼 있는지 재심사.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한 거야. 한마디로 그럼 두 가지 심리전을 펼칠 수 있어요. 1번을 자기가 풀었다라는 것은 결벽증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완전히 내가 문제를 애워가지고 내가 100% 맞춰야 되겠다.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 좀 된 사람은 중앙진의 심의결사 장난쳐봐야 사람인데 제자 뺐겠지 제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럼 그걸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올해 중앙지적위원회가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그러면 16번도 그러면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풀어봐요. 16번. 이번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뭘 찾아서 가요? 요번에 적부심사를 찾아서 가봐야죠. 적부심사로 돼 있는지 재심사로 돼 있는지. 그러면 1번에 적부심사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그럼 나머지는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보이는 거다. 이렇게 감만 잡아놓으면 되지. 또 가서 집에 가서 눈 감고 또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범위 심의결사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식답게. 자, 그러면 17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자, 힘 발휘하고요. 자, 틀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틀린 거. 여유를 좀 갖고 숫자를 한번 보고, 5명,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제대로 돼 있네. 5명 이상 10명이네. 제대로 돼 있네. 자, 5번 가니까, 우리 맨날에 어떤, 그분이 우리 찍신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7일이 아니라 뭐예요? 5일이네. 실서가 아니라 본섭했던 거.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네.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해서 어떻게 풀어요? 이런 것들을. 요거는 기본적으로 숙제해놔야지. 그러면 우리 본수업에 했던 사람, 어서 그랬죠. 그럼 어서라고 생각은 나는데, 어디에서 어서 그랬는지. 자, 그러니까 7일이 아니라 5일.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요렇게도 나올 수 있네. 그러면 또, 여기에 정답 27회 때, 제가 27회 때 중앙지적위원회 나와서 올해 중앙지적위원회를 예상 문제로 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봐봐요. 요 5번을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배워서. 며칠? 5일. 나왔네. 그러면 어디를 함정써? 서면 또는 구두로 통제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서면 또는 반드시 뭘로? 서면. 그렇죠. 서면으로.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서 이렇게 좀 숙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변형이 될 수 있어. 올해 또. 서면 또는 구두로 등장한다. 그러면 서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져. 그걸 민법에서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라는 거야. 요식행위.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17번과 관련돼서는 그걸 잡아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거기 135페이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 테니까요. 저희가 이제 가로넣기 한번 해보고 오늘 집에 가시면 되겠네요. 자, 청구인. 자, 청구인.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자, 쓸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여기 가로넣기, 만약에 다 요약집에다 써놨으니까 자기가 가로넣기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봐봐요. 자, 가만히 보고 자꾸 제가 쓰는데 가로넣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요. 이제 연상작용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럼 뭐하러 써요? 자기가 이제 숙지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에워졌는지 한번 봅시다. 요 관계가. 이제 뭐 요 관계 요약집에도 써놨고, 이제 절차도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가로넣기 해봐야 되네. 자, 지방지정에는 적부심사에 재심사야. 적부심사만. 딴 데 뭐 거야? 요거만 해요. 여기는 뭐예요? 적부, 재심사 등.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청구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이게 됐으면, 그러면 요거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도지사를 읽어봐요. 거쳐.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어때? X. 누구를 청구하죠? 지방지적위원회. 거쳐니까. 여기는 뭐예요? 30일. 해부 30일. 여기는 심의얼결 60일. 연장은 얘가 정해서 30일. 지체 없이 송부. 그거는 통지. 재심사 청구기간 며칠? 90일. 그러면 요거는 똑같죠. 나머지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럼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18번을 한번 풀어봐요. 18번 작년 기출문제예요. 작년 기출문제. 역시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로 나온다고 해서 나왔던 문제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요거 생각이 문제 풀면서 요 칠판에 생각이 나는지. 자, 됐어요? 그럼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와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지적청량 수행자 제대로 되어 있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정의 적부심사 청구 잘대로 되어 있네. 자, 지방지정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 사항과 가짜 동 가짜 잘라봐요. 가짜라는 것은 미시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방지정에는 뭐만 한다? 적부심사만. 그럼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2번이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복습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죠. 3번은 7일 통지 맞네요. 자, 4번은 뭐예요?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5번은 눈팅해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요 4개 지문은 또 출제될 수 있어.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9번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는지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하라?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얘를 거쳐서 얘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지적정량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얘한테 청구해줘야 돼. 얘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19번 문제 풀고 풀어보세요. 한번 몇 번에서 철석 걸거라 돼. 1번에서. 1번에 왜 틀렸어? 읽어봐요.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재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된다. 이러든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빼버리고 뭘로 중앙지적위원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습을 해두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1번 지문이 또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올해 예상 문제로. 1번 문제. 그러면 19번에 1번.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고. 그러면 오늘 올해 이제 18번에서 1, 2, 3, 4. 그 다음에 19번에 1.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짬뽕이 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아니면 중앙지정이면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포인트 30으로 가서 지적청량 수행자. 자, 지적청량 수행자 그 밑에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야. 그 옆에다 놔서요. 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옆에다 두 개만 써놓고 오늘 마무리. 이제 2019년인가요? 19년인가 18년인가요? 19년. 내 연도도 모르겠어요, 이제. 자, 2019년도 이제 문제풀이는 지적 파트는 이제 과거로 사라졌네. 집에 가서 복습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적어봐요. 자, 이거 못 적으면 모르는 거거든. 지적청량 업자. 자, 지적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 등록. 시도지사 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등기. 설립등기함으로써 요 정도가 시험 범위야. 나머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제 안 풀어봐도 돼. 근데 최소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구? 지적청량업자.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 설립등기.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문제 굳이 안 풀어도 돼. 그러면 여기 시험 범위는 요 정도로 나오겠네. 자, 지적하면 작년에 봐봐요.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어때? X. 누구한테 등록?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읽어봐요. 시도지사 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등기. 그러니까 밑에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저 틀렸어요. 안 해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0번에 한번 봐봐요. 20번에 그러면 2번 지문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네. 1, 2번.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청량업자를 말한다. 지적청량업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한다. 어때? X. 3번에 지적청량 수행자는 검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요 세 개만 딱 잡아내. 나머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굳이 한다고 그런다면 요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적을 예상외로 계획표에 딱 맞췄어요. 제가 뺀 것도 없고 다 푼 거고, 풀어라, 말아라 했던 거, 문제도 다 정해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들어가요? 대장정에 등기가 들어가네. 이제 등기가 다음 달에 때가 와. 다음 주에 오면, 재밌어.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 제가 봐봐요. 그동안 지적했어, 안 했어? 했어요. 등기 들어가서. 그러면 등기 다음 주에 들어가세요. 복습은. 지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까지 지적을 해놔서, 그나마 또 거진 8, 90%는 기억이 나는데, 또 몇 주 지나면, 가물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등기 이제 문제 풀 때, 해요? 요 지적 앞에 풀었던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 돼요. 요 문제를, 풀면 1시간 만에 풀 수 있어. 10번 이상 하면 요렇게 넘겨가면서, 충분히 1시간 반에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등기 나갈 때,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지적 복습. 그 다음에 등기 나간다. 그러면 또 한 주에 한 번 지적 복습. 그러면 복습이 4번이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정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집, 시험장 들어갈 때 문제집만 싹 한번 넘기면 이렇게만 살펴보면 된다고.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이제 때가 왔어, 때가. 이제 다음 주 등기 문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감각이 오는. 그러니까 때가 왔는데 때가 오려면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해야죠. 그러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때가 아직 안 와요. 때가 안 와요. 하려고 했던 사람만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혹시 건강관리 좀 잘하세요, 좀. 또 우리 누님이 어떤 누님이 또 신장수술을 하러 간다잖아, 또. 왜냐면 워낙 그분이 건강체리였는데 또 성적도 잘 나와. 그래서 뭐 시험 몇 달 전에도 다음 달에 또 신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공부를 또 접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주변 정리, 그냥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시험만 생각한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오늘 고생 많았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